예, 3월 22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의 5%입니다. 자, 어제도 미국이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애플이 살짝 하락했지만 마이크론이 14%나 급등했어요. 자, 우리나라 장세는 제가 대형주 반도체, 한국 반도체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종목 장세로 살짝 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미진하긴 했는데 흐름은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띄워놓은 게 이제 미국 증시인데 어제 살짝 음봉을 맞았죠. 단기로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이 오늘 조금 쉬었습니다. 미국이 신고가와 음봉 살짝 단기로 본다는 얘기고, 앞에 말씀드린 애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애플이 어쨌든 시가총액 2위지만 가장 기준으로 보고 제가 165불을 지지선 꺼놨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4%나 떨어졌어요. 근데 물론 4% 떨어졌음에도 딴 것들이 좋았죠. 상방은 유지했는데 반독점 소송 때문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추가로 하락보다는 여전히 바닥 밴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번 주에 열심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던 비교슈들이 생각보다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흐름은 괜찮게 보시면 돼요. 미국은 기준으로. 자, 그리고 제가 운송지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 물론 지금 잘 가고 있지만 AI나 빅뱅 쪽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약간 빈부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페덱스가 사실 운송지수잖아요. 이쪽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십몇 프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스닥보다 러셀 2000 같은 게 우리나라 코스피랑 연관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걔들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종목 장세로 확산될 수 있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3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걸렸잖아요. 오늘도 4.24까지 살짝 빠지면서 정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주말에 설명 좀 드리겠지만 스위스, 유럽의 스위스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좀 빨리 한 거예요. 예상보다 빨리 한 거고, FOMC 미국도 넘어오는 상태인데 그 영국의 BOE, 영란은행이죠. 그다음 ECB, 유럽도 금리 인하를 6월 달부터 슬슬 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살짝 올랐어요. 금리도 떨어졌는데 달러 올라간 이유가 지금 엔화도 지금 비오지 있었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엔화 약세로, 그죠? 엔화와 유로나 파운드가 다 약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올라간 거는 너무 걱정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살짝 보는 이제 중국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중국은 계속 지금 나오는 부분이 AI랑 로봇 뉴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미국의 패권 전쟁, 기술 전쟁 때문에 오늘도 이제 홍콩이 좀 빠졌어요. 기술적으로 내용들은 보시면 되는데, AI 로봇 쪽 보시면 되는데, 홍콩은 3월달에 반등을 주다가 오늘 등락이 좀 컸었습니다.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오른 거에 대한 기술적 조정 정도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의 TSMC도 신고가 나기 전에 반등을 주다가 오늘은 같이 좀 빠지는 그런 조정이었다 보시면 되고, 대신에 니케이가 다시 신고가 왔어요. 4만 포인트 넘었다 했는데 오늘 4만 1000불 찍었어요. 1000불이요. 4만 1000포인트. 니케이 225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엔화가 오히려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제 제로금리 탈출되고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계속 올리고 QE를 안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오늘 또 흐름이 또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기다리는 게 지금 제가 한국 반도체가 시대가 온다 엄청 크게 말씀을 드리고 큰 흐름은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작년 하반기든 언제든 올해 초든 수급적으로 개별주들이 팡팡 가진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급할 게 아니라 그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급 변화를 제가 계속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수급 분석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계속 빅피처다 뭐다 말씀드렸던 외국인은 몇 년을 보고 크게 기준을 만들어요. 사실 가장 기준이고, 그다음 파워 커졌던 개인과의 싸움인데 살짝 그 사이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기관들은 원래 조용하고 신경을 안 쓰다가 6월 달부터 이제 밸류업 때문에 제가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원래는 외국인, 지금 개인들이 원래 종목 장세를 만들어요. 장이 2차 전지 만들었고 뭐 빅수급주 이런 거 만들 때처럼 하여튼 개인 수급이 좀 약합니다 지금. 그러면 보면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현재는 대장포트 내서 꾸리시는 게 맞아요. 자, 한국 반도체가 온다는 얘기를 어제 상당히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제 내용 보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흐름상 큰 변화가 좀 오리라 봅니다. 이미 차트에 나와 있어요. 차트가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 코스피가 이제 기술적으로 살짝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올라갔잖아요. 돌파가 다 된 상태예요. 월봉 주봉 다 좋은 상태라서 이런 추세가 상당히 흐름이 괜찮다 보실 수 있고, 이틀간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이었잖아요.
갑자기 막 외국인 기관이 수조로 샀습니다. 어제 그저께 샀는 게 3조로 샀어요. 반대로 말하면 개인들이 3조가 팔린 거예요. 자, 팔고 나면 개인들이 그걸로 종목 장세 만들어야 되는 흐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삼전 하이닉스 올랐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8만 원부터는 물량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물 밑에 사놓고 중기주는 샀다 팔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에서 단기로 등락될 수능을 좀 감안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삼진 올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레벨업 되고 있는데 어쨌든 2월 달부터 밸류업이 지수 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올라서 온도가 살짝 빠져요. 예, 그리고 제가 기아차를 우리 갖고 있는 그룹 있잖아요. 자, 배당락을 이제 5,400원 준다 그랬는데 며칠 빠져서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끊어놨던 10만원 초반에 또 걸리기 때문에 밸류 포트는 정치적으로 우리 정권상 빅피처를 그린다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배당받고 그냥 밸류 포트 홀딩 하시면 됩니다. 기아는 어닝 시즌에 살짝 흐름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진 않죠. 기아는 그래도 밸류업상 포트는 갖고 있다. 기아. 자,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많이 샀고 개인들은 팔렸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이틀간에 매도를 3조를 했는데 여전히 또 뭐 서학도 가고 코인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보는 개인 예탁금이 팍팍 늘지는 않아요. 대신에 1조가 증가했습니다. 50조 후반 가면 좋은데 50조 초반이잖아요. 이런 게 증가를 하고 이게 기대가 돼야지만 우리가 보는 종목 장세가 좀 심도 있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아침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말고 반도체 소부장이나 바이오나 로봇 쪽으로 살짝 맥이 돌았죠. 오늘 강하지는 않습니다. 떴던 것도 많이 밀리고 그러는데 흐름만 잡아가시면 되고 방산도 많이 떴었는데 다 밀렸어요. 하지만 2차 전지가 계속 양지수에 저가 매수 들어오다 보니까 지지 역할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섹터예요. 그냥 지수만 지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에 10만원 막 갈 때 600만 주주라 했어요. 주총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게 550만까지 떨어지고 450만원까지 빠졌습니다. 그 삼전 같은 거 사실 오래 물리셨다가 본전에 붙으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별로 바람직한 중기 투자는 아니죠. 이제 올라오면 사실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 저는 보는데 또 바쁘게 팔고 다른 거 막 넘어가시는 단타들 많이 보이고 하니까 그런 면은 제가 수급 분석하는 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빠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그런 현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그 분석을 할 때 삼전이 올렸다, 밸류업이 올렸다. 그 돈이 가는 게 빤해요. 이제 빤하기 때문에 2차전 올라가지만 지수 방어만 한다. 결국 남은 건 뭐죠?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로봇 이쪽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포트를 계속 꾸리고 수급이 돌아오고 힘이 좀 찰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방사는 남들 올라갈 때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엔터는 아직 약한데 그냥 바닥 밴드인데요.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걸 사고 있는데 네이버도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2022년에 다 팔아라 안 된다. 이 닷컴 그때 2020년에 언택트 올랐던 거 다 끝났다 유행 끝났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바닥 났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그냥 외국인들이 1년 2년 동안 몇 개월을 걸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타 치는 종목이에요. 네이버도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참고를 하시면서 네이버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뭐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어제 제가 한국 반도체 시대 온다, 분명히 큰 변화가 온다 말씀을 드리고 전일 영상에 상당히 좀 열심히 찍었습니다. 전일 내용 보시면 되니까 뭐 좀 봐주시고요. 엔비디아 잠깐 볼까요? 어쨌든 우리 남은 거 하고 지금 뭘 먼저 떼어놨지? 엔비디아가 횡보하더라도 딴 종목 확산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좋은 것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올랐다 빠졌다 어제 올랐거든요. 이제 910불 넘었는데 어차피 이 박스 갇히면 똑같아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5월달에 또 실적 나옵니다. 흐름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얘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딴 걸로 종목이 확산될 수 있다. 자, 마이크론이 확산되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추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 어제 올랐다가 살짝 밀렸다 하더라도 신고가 제대로 난 거예요. 자, 신고가가 98불 돌파 확대 버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나 D램이랑 HBM에 대해서 기대를 키우고 AI 빅뱅이 확산될 수 있는 저는 반도체라 보는 겁니다. 마이크론과 우리나라 코스피 삼성전자는 항상 커플링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반도체 얘기를 더 열심히 드렸던 부분이고 제 삼전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저도 보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안 올랐던 삼전이 올라오면서 마이크론이 한번 확장되는 AI 확장 섹터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을 외국계 전부 다 지금 현재
109불이잖아요. 109불인데 120불에서 200불까지 막 불러요. 예, 반도체가 들어올랐다는 거야.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좋게 판단하시면 되고 확인하면 같이 가면 됩니다. 엔비디아 행보 중에서 확장 대상하는 종목으로 이 반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밑에 사놓고 중기준을 사다 팔았다는 거 아니지만 8만원부터 자 8만원부터 8만 5천 원대까지가 참 안 됐지만 어쨌든 그때 2011년에 초에 진짜 많이 물리셨어요. 그때 진짜 많이 물렸던 부분이 이 물량 소화를 해야 됩니다. 예,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8만 원부터는 살짝 쉬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이닉스는 어차피 16, 17만 원 등락이었어요. 엔비디아랑 같이 가기 때문에 얘도 중기준인데 잘 보유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16, 17만 원 등락하더라도 올라가서 19만 원대부터 얘도 목표가가 지금 막 올라가요. 목표가가 전부 다 삼성전자 10만 원 존으로 부르고 하이닉스를 20만 원 존으로 막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전은 한 9만 5천 원, 9만 원, 10만 원 사이 하이닉스는 19만 원쯤 되면 비중을 중기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쉬게 되면 그 팔고 난 개인들이 종목 장세를 만들 수 있는 수급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안 움직였지만 한미반도체 괜찮습니다. 올랐다 빠졌다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20일 근처에서 만들 수 있다 보고 HPSP 살짝 저희가 줄여서 이걸 더 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 보고 가장 큰 엔비디아 옆에 있는 주된 테마라 보시면 됩니다. 주된 섹터 종목이죠. 뭐 삼전가의 기대도 살짝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 반도체가 요번에 마이크론도 실적 보면서 나왔지만 D램 원래 레거시가 더 커. 비중이 더 큰데 20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많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프리어닝 나올 거예요. 그때가 기대를 키울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삼전이냐 하이닉스냐 HBM이냐 D램이냐 이 소보장들이 엄청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어제 제가 재밌게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이 시장 수급이 좀 어려운 용어가 많다 보니 못 따라오는 것 같다. 살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팍 치고 이거냐 저거냐 큰 흐름 보는 거지. 어제 개인적으로 동진세미케 같은 급등했잖아요. 오늘 바로 10% 급락했습니다. 이런 거 단타 치다가 많이 물려요. 그 매집이 좋고 단기로 드러나는 변동성은 항상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단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급 변동성 리스크고요. 자, 한국 반도체 소보장도 HBM이든 D램이든 분명히 같이 갈 수 있다 봐요. 저희 갖고 있는 포트가 여전히 좋습니다. 주성엔주도 지금 우리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반등을 살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장주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딴 거 할 거 없어요. 자, 그리고 큰 흐름상 한국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엔비디아로 지금 젠소나 몰려 있잖아. 전 세계에 관심이 다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그 빅테크들끼리 스타워즈 싸운다 그랬잖아요. 샘 알트만과 머스크 소송하고 말도 만다 살짝 조용한데 이 사람들이 쉬고 있을까요? 네, 절대 안 그래요. 다른 지금 애플이든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메타의 저커버그든 다 뭔가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가지고 지금 AI 빅뱅을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주말에 잠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큰 그림상 우리나라 반도체 절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걸 보고 큰 그림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AI 반도체 월드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수급이 돌게 되면 개인 수급이 좀 돌게 되면 분명히 바이오 쪽이 올라오셨다 보는데 어제 그제 제가 알테오젠이 이렇게 보이지만 매수가 좀 들어온다 했잖아요. 살짝 쳤죠. 쳐가지고 다시 20만 원 돌파되는 안착되는 과정이라 보는데 오늘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또 단타 치고 하다 보니까 금요일이라서 빠지긴 하는데 추세는 똑같아요. 나쁜 거 없습니다. 알테오젠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임상이든 수급이든 가장 좋은 현재 대장주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얼마까지 본다는 얘기도 드렸어요. 자, 4월 6일 날 AACR 있고요. 하켓도 있고 5월 달 아스코도 있는데 다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도 7만 원 지지 잘 받고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 매수가 보여요. 레고캠 바이오도 반등을 7만 원 쪽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면 또 전고점 돼요. 그때 제가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가지고 있다. 다 좋은 종목들로 대장 포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위험하고 단타 치지 말라 그러는데 HLB가 오늘도 출렁출렁 말 걸어요. 빠졌다 올랐다 그러고 얘든 관계된 그 계열사가 많이 상장돼 있잖아요. 뭐 10% 7% 빠진 것도 있는데 유상증자를 발표했단 말이야. 아침에 떨어지고 출렁거리고 있지만 원래 진양곤 회장 스타일이 그래요. 진 대표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관종은 하지만 단타는 칠 수 있지만 항상 변동성 리스크. 자, 툴젠도 제가 말씀드렸나? 툴젠이 오래됐습니다. 비상장 때보다 알던 종목인데 봤던 종목인데 한가 갔어요. 올라가나 따라잡았다가 임상이나 내용들이 뭔가 잘못되면 확 빠집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옛날하고 다르게
간단하게 기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알테오젠, 레오켄바를 말씀을 좋게 드리는 거고, 이런 급등락되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웬만하면 단타치지 마세요. 에이프로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도 제가 비상장 때부터 보던 종목인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유명한 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리스크 있기 때문에 개인들 바이오 좋아하시는데 올라가 막 따라잡다가 단타치다가 또 물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우리 거 잘 가지고 있자. 자, 로봇은 계속 얘기 좋게 나와요. 지금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로봇이 막 엄청나게 빠르다, 뭐 달리고 별의별 로봇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AI 빅뱅이 확장되는 대표 테마입니다. 대표 테마인데 우리는 어쨌든 3월 달에 상승을 기다렸고 4월 달에는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요. 어쨌든 4월 총선 전에 현금을 이쪽에 좀 마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고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괜찮습니다. 오르진 않았지만 개인 수급 확충만 되면 되고, 여전히 또 10만원 뭐 9만 몇천가 떨어졌지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큰 배도가 없어요. 두산로봇 괜찮고 남은 거 그냥 잘 팔면 됩니다. 레인보우는 아침부터 제가 좀 봤는데 20만원 돌파되는 안착된 흐름이 나오대잖아요. 이게 20만원이 안착되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을 몇 개월 동안 가다가 돌파되고 20만원 돌파 안착되면 이제 전고점 가는 거예요. 전고점 시도할 수 있는데 아침 보니까 매도 한 방 때리더라고. 물론 이게 등락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삼전이나 로봇 관련 테마는 뉴스 좋으니까 남은 절반 아직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테오젠도 그렇고 두산 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봇이 MSCI 5월달 편입할 수 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페낫게라는 얘기를 옷에 잘 안 드렸잖아요. 예전 엔캠이 보면 장안적으로 올랐던 종목이 있습니다. 약간 수급주인데 약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보시면 얘가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MSCI 종목들이 약해요. 이게 사실 시장이 좀 약한 개인 수급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MSCI 편입되는 종목을 라인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알테오전은 괜찮죠. 알테오전 제일 좀 확고하게 가능성 높은 1등이 알테오전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약한 흐름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는데 한번 체크는 드릴게요. 자, 뉴스는 계속 좋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옵티머스 2잖아요. 양산전 단계인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생산 공정에 투입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도 제가 보고 있지만 여전히 올해는 뭐 스마트 관련 전기차가 지금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사이버터를 저도 좋아는 하지만 주가에 그렇게 힘을 못 주고 AI 플러스 아까 했던 알트만과 싸움도 있지만 테슬라가 로봇 쪽에서 성장 엔진이나 기대감을 살짝 키울 수 있다 봐요. 아직까지 효과는 별로 없는데 로봇을 키우고 엔비디아나 하드웨어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확장되는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로봇들 뉴스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2차 전지가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가 지수를 봐야 됐던 그러는데 종목 올라오면 제가 팔고 있고 비중 줄이라는 말씀드리잖아요. 약한 테마다 보니까 LNF가 간만에 올랐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 1월 달에 빠졌던, 올해 급락했는데 테슬라 때문에 그때 빠졌던 가액이 21만 원입니다.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또 올라가면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줄이라 말씀드릴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이 반등을 주면 사람들이 싸 보여서 야 사면 좋겠다 하지만 밑에 애들이 올라갈 때는 이 선을 되게 많이 꺼놓잖아요. 18만원, 21만원, 23만원, 25만원 계속 걸려요. 물량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처럼 2, 3년 동안 개인들 물량을 녹이다가 이게 삼성전자가 2년 쉬었어요. 2년 동안 사람을 죽으라고 뺐다고. 그러다가 이제 1년 반 동안 서서히 사면서 올리잖아요. 이게 물량을 녹여가고 개인들 물량 받아내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하고 개인들 물량이 적기 때문에 바로 7만에서 8만원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은 외국인이 갑자기 그렇게 파워있게 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8만원 또 올린다고요. 그 밑에서 하는 거는 사람들이 싸면 좋다 하지만 정말 물량 소화되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차적인 작년 7월 때는 워낙 많이 사람들 몰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량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좀 약간 느리게 보고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양이 지금 뭐였죠? 그때 소리 내가 한번 급등했었는 부분인데 얘들이 어디 그 리튬 광산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보고서가 안 나와.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어서 살짝 이슈가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혹시나 금양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관련 보시면서 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든 SDI든 반등 주면 물량대가 계속 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제가 비중 축소되는 가격대에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진짜 다 보고 있는 2차전지 테마입니다. 수출도 좋고 우리나라 기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식 성격상 수급상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계속 제가 체크를 드리는 겁니다. 희망 고문 안 드려요 제가. 자, A 개별 테마가 분명히 수급이 돌아서고 확장이 되면 얘들도 살짝 올 수 있어요. 이 웃긴 게 뭐냐면 코스닥 요번에 많이 올랐다 해도 코스피보다 덜 올랐잖아요. 즉 개인 수급이 지금 약화돼 있지 않습니까? 확충이 덜 되고 있는 상태인데 ADR이라고 이제 많이 보는 올라가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이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3월달에 올랐다 해도 대형주나 이쪽으로 갔지 중소형주 개인들 들고 있는 것들이 못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코스닥 수급 기다리면서 들고는 있지만 비중은 적어요. 추면은 안 합니다. 왜?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 메인은 반도체나 AI나 바이오 쪽이 메인이라고. 로봇도 한 절반 줄여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종목이 좀 움직이고 있긴 한데 수급 들어온 반등 줄 수는 있지만 이제 말씀을 중간중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이슈를 잘 지났고 큰 흐름상 우리나라 반도체에 큰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투자하는 입장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의 변화와 성장이 보였던 그런 한 주였다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한 주간 되게 고생 많으셨고 약한 수급장이 아직은 있어요. 단타하지 마시고 우리 대장 포트 내에서 막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리 사서 좀 기다리고 중기든 단기든 포트를 유지하는 게 현재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간 정리 때는 우리나라 지수의 기술주 분석 같은 거 내용을 포함해서 주말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